안녕하십니까. 개인보호구 착탈이 강의를 맡은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정선영입니다. 네, 이번 강의의 목차는 개인보호구 정의와 종류, 그리고 개인보호구 선택, 개인보호구 착탈이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개인보호구 착탈이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보호구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인보호구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감염 예방 측면에서는 감염원으로부터 의료 종사자의 점막, 피부, 의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모든 보호구를 말합니다. 개인보호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를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보호구 중 장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장갑의 종류입니다. 장갑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균수리 목적일 경우에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결 장갑을 착용합니다. 먼저 멸균 장갑은 장갑의 표면을 멸균하여 미생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멸균 장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수술, 질식분만, 침습적 방사선 처치, 비경구 정맥제제 또는 항암제와 같이 무균 용액을 준비하기 전이겠지요. 두 번째는 청결 장갑입니다. 청결 장갑은 육안으로 깨끗한 장갑입니다. 혈액, 체액 등 감염력이 높거나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에 접촉할 때 또는 대규모 유행 시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 체액이나 오염된 환경에 대한 노출 위험이 없다면 굳이 장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갑의 목적에 맞게 장갑을 착용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장갑을 착용한다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멸균 장갑을 착용할지,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결 장갑을 착용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장갑은 자신의 솔에 잘 맞는 크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벗겨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손목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느슨하여 손목이 흘러내리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운은 오염원이 의료 종사자의 의복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합니다. 가운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이 형태는 방수성 긴팔 가운 중 하나로 비닐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막혀 있어야 하고, 엄지손가락 끝을 가운 소매에 걸어 소매가 밀려 올라가 손목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전신보호복은 레벨 C 또는 레벨 D를 주로 입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는 레벨 C,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대응 시에는 레벨 D를 입습니다. 전신보호복은 방수성 긴팔 가운에 비하여 목 부분과 무릎 아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지퍼가 앞면에 있기 때문에 벗을 때 가장 오염 위험이 높은 가운의 앞면을 손으로 접촉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착탈이 훈련을 받아야 하고 탈의 시 주의를 요합니다. 신종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감염병의 역학이 모두 알려지지 않아 레벨 D 전신보호복을 입었으나, 현재는 전신보호복 탈의 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주 전파 경로가 비말, 접촉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방수성 긴팔 가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벨 D 전신보호복은 미국 오샤의 등급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레벨 A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호흡기 피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두창이나 패스트 등 고위험 병원체 오염이 의심될 경우 권고합니다. 레벨 B는 A에 비하여 피부 보호보다 호흡기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벨 C는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 바이러스성 출혈열과 같이 다량의 혈액, 체액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호흡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레벨 D는 C에 비하여 피부 보호 기능은 약하고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복의 두께가 얇고 약할 수 있으므로 착용할 때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벨 D 세트에는 이중 장갑, 고글, 전신 보호복, N95 마스크, 더싱, 앞치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갑은 2개가 있는데 길이가 긴 장갑이 겉장갑, 그리고 길이가 짧은 장갑이 속장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 보호구 중 마스크, 즉 호흡기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마스크에는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 종사자의 비말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보건용은 미세먼지로부터 의료 종사자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수술용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입자를 1m 내에서 전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크게 2가지인데 KF80은 코리아 필트 80입니다. 0.6 마이크로미터 에어로졸 입자를 걸러내는 필터의 효율이 80% 이상 해당되는 마스크를 말합니다. KF94 보건용 마스크는 0.4 마이크로미터 에어로졸 입자를 걸러내는 필터의 효율이 94% 이상에 해당되는 마스크입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KF 마스크가 효과가 동일하고요. 보건용 마스크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공기주의 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N95 마스크는 미국 직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에 따른 호흡기 보호구인데 0.3 마이크로미터 에어로졸 입자를 걸러내는 필터의 효율이 95%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의 KF94 마스크랑 필터의 효율이 비슷합니다. PAPR은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 보호구로서 헤파 필터를 통해서 0.3 마이크로미터 에어로졸 입자를 99.97% 걸러낸 공기를 자급자의 호흡기 쪽으로 전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PAPR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술을 하면 호흡이 어려워 시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N95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PAPR을 착용하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고, 보건용 마스크는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수술용 마스크 시험 기준은 성상, 형상, 순도, 강도, 액체 저항성까지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의료 종사자의 침이나 비말이 튀어서 환자한테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액체 저항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시험 기준도 수술용 마스크 기준이랑 비슷한데 성상, 형상, 순도, 그리고 머리끈의 인장 강도, 안면부 흡기 저항,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의 목적이 바깥의 유입자로부터 의료 종사자의 점막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분집, 표집 효율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식약처 기준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기관에서 승인한 마스크와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동부에서도 방지 마스크를 허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NIOSH에서도 서지컬 마스크, N95 마스크, N99 마스크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식약처의 수술용 마스크랑 미국의 서지컬 마스크랑 성능이 비슷하고, 우리나라 보건용 KF94 마스크랑 미국의 N95 마스크가 성능이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N95 마스크의 이 N은 not resistant to oil이라고 해서 유분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다란 뜻이죠. 따라서 N95 마스크의 앞면에 기름이 묻거나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염물질이 묻게 되면 마스크의 필터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마스크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려 시험해 본 결과입니다. 잉크 방울은 우리 침방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F80 마스크와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스크 안쪽에 묻은 이 잉크방울이 비치기는 하지만 배어 나오지 않습니다. 즉 필터가
침방울을 막아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 비말이 대부분 5마이크로미터보다 크더라도 기관 삽관, 심폐소생술, 기관지 흡인과 같이 호흡기 시술을 할 때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이를 우리는 에어로졸화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하게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PAPR을 착용할 수가 있는데, 이 PAPR은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 보호구로서 밖에 있는 공기가 헤파 필터를 통해서 걸러져서 이 자급자의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 거죠. 안에 N95 마스크를 따로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다 보면 N95 마스크와 PAPR을 동시에 쓴 경우가 있는데, N95 마스크를 착용하면 시술 시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시술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때 PAPR로 교체해서 시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보호구 중 안면보호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글은 눈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고, 안면보호구는 눈의 점막과 안면부를 혈액체액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둘 다 착용하기보다는 둘 중 하나를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여 착용하면 됩니다. 많은 양의 혈액체액이 신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장화를 착용합니다. 머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를 선택할 수 있겠죠. 다음은 개인보호구 선택 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은 감염원으로 간주하고,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표준주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표준주의에서는 의료 종사자가 환자와 노출되는 상황에 따라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개인보호구를 착용할지 말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면 어떤 종류를 착용할지를 판단합니다.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이 되었다면 표준주의에 추가하여 감염원의 전파 경로에 따라 몇 가지 조치를 규정에 의해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비말주의인 경우 수술용 또는 KF80 마스크가 의무사항이 되고, 접촉주의는 가운과 장갑, 공기주의에서는 마스크의 종류가 KF94 또는 N95 마스크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보호구가 의무사항이 됩니다. 코로나19는 주 전파 경로는 비말 접촉이지만 기관 삽관, 흡인, 가래 배출 처치와 같은 에어로졸 시술을 하거나 환기와 환경표면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은 공기로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 장갑, 마스크를 모두 권고하고 있고, 추가로 눈 점막 보호를 위한 고글이나 안면 보호구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공기주의 기준으로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코로나19 환자인 경우에는 사종보호구를 다 모두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나오는 사종보호구입니다. 사종보호구는 긴팔 방수성 가운,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사종 보호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N95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지만 N95 마스크가 없거나 비말 접촉을 차단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페이스 마스크, 안면 마스크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인 보호구 착탈이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를 입을 때 주의할 사항은 환자와 접촉 전에 입고, 입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화장실을 미리 이용해야 합니다. 장신구를 제거해야 하는데 장신구가 있으면 착용할 때 보호구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묶거나 고정하거나 모자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입기 전에 보호구가 손상, 오염, 또 크기가 맞는지 상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구를 벗을 때는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탈의를 하시고, 겉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감싸면서 탈의를 하고, 눈과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마스크나 고글을 벗습니다. 각 개인 보호구는 벗자마자 의료 폐기물 용기에 폐기를 하시고요. 항상 장갑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탈의 단계마다 손위생을 수행해서 개인 보호구에 묻어있는 감염원이 의료 종사자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벗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장갑을 착용할 때는 손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을 하고, 장갑을 제거할 때는 오염된 장갑 겉면과 겉면이 우선 접촉이 가능하고, 피부가 장갑 표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제거하고, 제거 후에 손위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연습이 필요하겠죠. 만일 속장갑과 겉장갑을 함께 착용하는 경우라 한다면 손목 부분을 커버를 하도록 단단히 길게 잡아 당겨서 착용을 하고, 작업 중에 겉장갑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주의합니다. 보통 테이핑을 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갑을 벗을 때 방법입니다. 장갑을 완전히 벗고 손위생할 때까지는 절대 얼굴에 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장갑 낀 손으로 반대편 장갑 커프의 바깥쪽을 잡습니다. 바깥과 바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요. 그러면은 뒤집어진 장갑을 반대편 손의 장갑으로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속장갑이 노출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겉장갑 표면을 만지면 안 되고 안으로 넣어서 뒤집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의료 폐기물 용기에 폐기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손위생을 수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운을 벗을 때는 자신의 의복과 맞닿은 부분이 겉으로 가도록 말아서 폐기를 합니다. 본인의 의복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팔을 벌려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말아서 조심스럽게 말아서 폐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닐 재질의 가운을 착용할 때는 잘 입으시고 소매 끝부분에 꼭 고리를 넣어서 이 소매가 위로 작업 중에 밀려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장갑과 비닐 가운을 함께 착용하였다면 벗을 때 장갑을 가운의 앞부분에 대고 힘을 주어서 뜯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가면서 벗습니다. 오염된 가운의 바깥 부분을 노출된 맨손으로 이렇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전신보호복은 지금과 같이 지퍼가 앞에 있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린 후 덮개에 접착 테이프를 제거하고 지퍼 부분을 덮습니다. 지퍼 부분을 덮지 않으면 지퍼와 지퍼 틈새로 감염원이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신보호복도 소매 끝에 달린 이 고무밴드에 손을 끼워 주시고요. 만일 고무밴드가 없는 형태라 하면 가위집을 내어서 이 엄지손가락을 걸어 주셔야만이 소매의 끝이 밀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차기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장갑이 가운의 소매를 충분히 감싸야 하는데 감싸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경우도 장갑이 소매를 덮어야 하는데 소매가 장갑을 덮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소매가 밀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손목 부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갑이 소매를 덮어서 끝까지 감싸질 수 있도록 차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신보호복을 탈의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전신보호복을 탈의할 때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습니다. 가장 많이 오염된 것이 겉장갑이기 때문에 겉장갑 표면을 알코올 젤로 소독한 후에 먼저 제거를 하고 속장갑 표면을 소독한 후 지퍼를 엽니다. 지퍼를 열 때는 목 부분부터 열면 가운 표면의 감염원, 오염물질이 얼굴의 눈, 코, 입 점막에 바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흉부의 중앙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 지퍼를 찾아서 목 부분부터 목을 뒤로 제끼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여기부터 안 잡았죠? 이쪽 흉부부터 잡은 다음에 천천히 올려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지퍼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 위와 턱을 충분히 감싸서 착용하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당겨서 코끝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앞면은 오염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손으로 바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금지. 끈을 잡고 버리셔야 됩니다. 마스크 앞면을 잡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끈을 잡고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N95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순서에 따라 착용하는데 주의할 점은 뒤에 끈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윗건은 귀 위로, 아래 건은 귀 아래로 이렇게 평행으로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핏 체크라고 해서 얼굴에 밀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밀착도 확인은 서로 손으로 감싸쥐고 후 불고 이렇게 들이마시면 후 불었을 때 공기가 나가는지 새는지 확인하시고요. 새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들이마셨을 때 마스크 안이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약 쏙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바깥과 서로 밀착되지 않게 공기가 통했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스크를 본인 얼굴에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밀착도 확인하는 것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핏 체크는 마스크를 착용할 때마다 하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매번 핏 체크를 해서 공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N95 마스크를 벗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마스크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손이 습관적으로 앞으로 가게 되는데 마스크 앞면은 절대 손으로 만지셔는 안 됩니다. 이미 마스크 앞면은 감염원으로 간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만 잡고 벗으셔야 되는데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랫끈부터 먼저 벗어서 내리고 그 다음 윗끈을 벗으셔야 됩니다. 만일 반대로 하면 윗끈을 먼저 벗기면 이 마스크의 컵이 뒤집어져서 마스크 앞면이 나의 목을 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아랫끈을 먼저 벗고 윗끈을 벗습니다. N95 마스크를 제거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아직 속장갑을 벗지 않은 상태이므로 장갑 낀 손으로 머리 뒤의 끈을 잡기가 굉장히 꺼려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마스크의 가측을 잡고 길게 늘려서 벗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두 다리를 벌리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마스크를 벗다가 마스크에 묻은 병원체가 눈 점막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손으로 마스크 중에서도 가장 오염이 덜 됐다라고 판단되는 가측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잡고 길게 늘어뜨리면 이 끈이 머리 앞쪽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거가 가능하겠죠. 호흡기 보호구를 잘못 착용한 경우입니다. 코가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턱을 충분히 감싸지 못해서 여기가 걸쳐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아래쪽 위쪽으로 대부분 다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을 하게 되면 밀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정확하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대로 얼굴에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머니에 마스크를 넣어서 보관하게 되면 의복과 가운과 마스크 둘 다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만일 보관을 해야 한다면 자기 것임을 표시를 한 다음에 바람이 잘 비닐이라든지 종이백에 넣어서 꼭 보관을 해주시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글을 착용할 때, 제거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고글을 착용할 때는 이 마스크와 고글이 틈이 벌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겹쳐져서도 안 됩니다. 겹쳐지게 되면 그 사이로 틈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병원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고글을 제거할 때도 N95 마스크 제거 방법과 유사합니다. 두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고글의 가측을 잡고 이렇게 길게 늘리면 뒤에 끈이 머리 앞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고글을 안전하게 벗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고글과 마스크가 서로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글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있죠. 더신의 매듭은 풀기 편하게 앞쪽 또는 가측으로 매듭을 메어줍니다. 만일 안쪽으로 매듭을 맺게 되면 안쪽에 있는 매듭을 풀다가 이렇게 오염이 더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더신의 매듭을 푼 후에 더신은 전신 보호복 탈의할 때 함께 벗어서 같이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격리병실을 들어갈 때마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1인실 격리일 때는 혼돈되지가 않은데 만일 여러 명의 환자가 있는 코호트 격리병실이라고 한다면 한 환자 구역을 격리병실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 구역을 이동할 때마다 개인 보호구를 교체해야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교체하는 개인 보호구 종류는 환자와의 접촉 범위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자의 체위 변경과 같이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가운과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하고
새로운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 후에 다른 환자를 돌봐야겠죠. 마스크의 경우에는 표면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코호트 환자 구역에서는 교환 없이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보호구는 병실에서 착용하지 않고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착용을 하고 착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탈의할 때는 외부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의료 폐기물로 수거를 하셔야 되겠죠.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를 돌볼 때 이중장갑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중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지침에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장갑이 손위생을 해야 할 시점에 손위생을 하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장갑 파손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서 불가피하게 이중장갑을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매 환자마다 겉장갑은 교환해야 되겠죠. 그리고 겉장갑을 벗은 후 속장갑 표면은 알코올 성분의 손소독제로 소독한 후 새로운 겉장갑을 착용합니다. 속장갑 표면에 알코올 손소독제로 소독하는 것을 손위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손위생은 손의 피부를 소독하는 것으로 장갑 표면을 소독했을 때 손위생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갑 표면 소독이 손위생의 대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스크 탈의 및 새 마스크 교체 구역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가운과 장갑을 벗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부유된 분진이 작업자의 코로 흡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다른 장소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스크 교체 장소를 예를 들면은 만일 전실이 하나라면 구역을 나누어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진료 후에 다시 구역을 나눈 다른 편에서 가운과 장갑을 벗습니다. 그 다음 나가서 마스크를 탈의를 하고 손위생하고 다시 새로운 마스크를 착용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전실과 후실이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전실에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후실에서 가운과 장갑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가운과 장갑에 분진이 흡입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마스크를 탈의하고 손위생하고 새로운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보호구 착탈이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보호구 사종 차기 순서입니다. 개인보호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미리 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종보호구이기 때문에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안면보호구, N95 마스크 다 필요한 게 있죠. 두 번째는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때 이 마스크 N95 마스크는 끈이 교차되지 않도록 수평을 이루도록 착용을 합니다. 핏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서 밀착을 시키고 양손으로 후 불어서 새어 나가는지 확인하시고요. 들이마셔서 이게 마스크가 쏙 안으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핏 체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 번째는 고글이나 안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고글을 착용할 때는 마스크와 고글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겹쳐지지 않도록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덟 번째는 장갑을 끼고 장갑을 낄 때는 옷소매 위로 덮도록 주의해서 장갑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장갑을 한 겹 더 이중장갑을 착용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를 돌볼 때 지침에는 이중장갑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말씀 꼭 다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갑이 파손됐거나 아니면 심각한 감염 노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착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착용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환자가 바뀔 때마다 겉장갑은 제거하시고 속장갑 위에는 알코올 젤로 소독 후에 그 다음 새로운 겉장갑을 착용하신 후에 다른 환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보호구 사종의 탈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겉장갑 표면이겠죠. 만일 원페어 한 겹 장갑을 착용했다라고 하면 장갑 표면이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벗는데 이렇게
겉과 겉이 서로 겹쳐서 벗은 다음에 검어지고 안쪽으로 넣어서 반대로 뒤집어서 벗겨냅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중 장갑을 착용했다 그러면 속장갑이 나올 거고요. 한 겹 장갑을 착용했다 그러면 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손이 나왔다 그러면 손위생을 시행해 주시면 되고, 속장갑이 나오면 속장갑 위에 장갑 소독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 개인보호구 벗는 것이 가운이겠죠. 그래서 가운을 뒤집어서 벗는데 여기 이쪽 의복, 자기 의복과 맞닿은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바깥 부분이 안으로 말리게끔, 그래야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말아서 자기 의복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만 후에 폐기물통에 햄퍼에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을 벗은 후에도 마찬가지로 손위생 또는 장갑 위에 한다라 그렇다 그러면 속장갑 소독을 하셔야 되겠죠. 가운까지 벗고 손위생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 순서는 고글이나 안면 보호대일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 안면 보호대를 벗겠다라고 하면 역시 이 가측을 잡고 벗으셔야 되고요. 고글의 경우에도 두 다리 벌리고 눈 감고 허리 숙여서 가측을 잡고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손으로 해서 뒤에 끈을 잡고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손위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 머리 뒤로 끈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글과 안면 보호대를 제거를 하면 또 개인보호 제거할 때마다 손위생을 시행해야 되니까 손위생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스크를 제거하고 손위생하고 마지막으로 속장갑을 제거하고 손위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N95 마스크를 제거하는 장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실 또는 후실에서 한 다음에 그 장소를 벗어난 다음에 마스크를 교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벨 D 보호구에 대한 차기법과 탈의법인데요. 레벨 D를 지금은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신종감염병이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이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레벨 D를 입을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레벨 D도 마찬가지로 레벨 D 세트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그다음 여기 또 뭐가 있죠? 고글, 장갑에 2개, 속장갑, 겉장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찢어져 있지 않은지, 또 이게 내 사이즈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머리를 묶습니다. 머리를 묶고 그 다음 헤어캡, 모자를 쓰는 것이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개인보호구를 벗다가 굉장히 머리카락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또 그걸 처치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만지는 순간 손에 있는 오염원이 내 눈, 코, 입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기를 다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속장갑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복을 점검하고 보호복을 입습니다. 입고 지퍼 덮개를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끝까지 올리겠죠. 올리고 여기 엄지고리를 끼우고 신발끈 매듭을 묶는데 앞 또는 가측으로 묶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N95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손바닥 사이에 컵을 놓고 끈을 내려놓고 이렇게 바로 뒤집기 위해서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 윗끈은 위에, 아랫끈은 아래인데 귀를 기준으로 해서 귀 위로 끈 하나, 그 다음 귀 아래로 끈 하나를 해서 평평하게 착용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후 하고 불어서 밀착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고글을 착용을 하고요. 보호복 후드를 마지막으로 씁니다. 그리고 겉장갑을 이렇게 소매 위로 끝까지 끌어올려서 착용한 모습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보호복을 차기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다른 동료가 지켜보면서 제대로 착용하는지, 노출된 부위는 없는지, 찢어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레벨 D 전신보호복의 탈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벨 D 보호복은 입는 것보다 벗는 것을 훨씬 더 주의해서 벗으셔야 됩니다. 워낙 이렇게 꽁꽁 밀폐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덜 오염된 손으로 많이 오염된 전신보호복의 앞부분을 한 번은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있게 벗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티슈나 알코올 젤로 겉장갑 표면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오염을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신발끈을 먼저 풀어야 되겠죠. 이러면은 주로 신발끈은 이 손으로 여기 이거와 이쪽 발에 있는 신발끈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겉장갑 표면을 소독한 후에 장갑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겉장갑 제거 후에 속장갑이 노출이 되는데 속장갑 표면을 소독하시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목에서부터 지퍼를 내리게 되면은 얼굴과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노출이 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 쪽에서 이렇게 더듬으면 지퍼가 보입니다. 그럼 천천히 올리셔서 목을 조금 뒤로 보낸 다음에 천천히 지퍼 고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눈, 코, 입과 접촉될 우려가 가장 높기 때문에 손, 눈, 코, 입이 접촉될 우려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단계를 주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퍼를 쭉 내리면 이렇게 후드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벗은 다음에 팔 안쪽을 빼면서 뒤집어서 내 의복과 맞닿은 부분이 바깥에 나오게끔 돌돌돌돌 말면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를 하다 보면은 여기 그 신발을 보호하는 신발 보호까지도 벗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벗은 다음에 폐기물통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장갑 표면 소독하시고 곡을 이 사진에서는 한 손으로 이렇게 벗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 손으로 벗는 게 익숙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노출되기가 쉬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다리 벌리고 허리 숙이고 두 손으로 안정적으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제거 단계마다 장갑 표면 위에 소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N95 마스크 제거해 주시고 마지막에 속장갑 제거 후에 손위생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개인보호구 착탈이 교육을 요약하겠습니다. 개인보호구의 목적은 대상자를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의료종사자를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격리주의, 즉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주의를 적용하는데요. 표준주의에 있어서 개인보호구 선택은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개인이 선택하여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에서 개인보호구는 병원체의 전파 경로에 따라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술용 마스크 또는 KF80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되고요.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운과 장갑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공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종류가 바뀌겠죠. KF94 보건용 마스크 또는 N95 마스크로 마스크 종류를 바꿔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종 개인 보호구로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이렇게 4종의 개인 보호구를 권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의할 때 주의점을 잘 지키셔서 개인 보호구로 인한 교차 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본인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